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박수연입니다. 내일 가장 춥다는 소환이지만 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크게 춥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조금은 좀 포근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시장은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였고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런 시장을 어떻게 이겨봐야 될지 저희가 함께하면서 돌파구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9할 타자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환이지만 날씨는 아직 그렇게 추운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추운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주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서 주식은 파도를 타는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파고를 만나면 파저가 오는 파도를 타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파저가 오는 상황에서 좀 담담하게 여유 있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파고를 경험했다면 이제 파저를 맞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 파저를 맞는 상황에서 더 깊은 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왔다 그러면 다시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중심의 나스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차트의 모습입니다. 2675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오늘 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하락을 하고 나서 어느 자리, 지지 자리가 있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죠. 제가 저항을 잡는 자리 7가지, 그다음 지지를 잡는 자리 7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77 전략이죠. 주식을 발굴하는 기법과 저항 잡는 것, 지지 잡는 것, 그리고 주식의 패턴.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잡는 기준, 이평선인데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층 또는 기준선, 그리고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그다음에 삼봉 이렇게 매도 포인트를 잡고 이제 지지는 또 어떻게 잡아요?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또는 기준선, 그리고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코스피 현재 자리를 잘 보시면 21선까지 오지 않았지만 기준선에 와 있습니다. 자, 기준선은 어떤 자리냐면 26개 캔들의 평균이에요. 근데 20일 이동 평균선은 20일 종가의 평균이고 기준선의 평균은 뭐냐면 26거래일 고가와 저가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선이란 자리도 지지가 되고 또 저항이 되는 건데 지금 기준선 자리 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단기적인 조정은 마무리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이 모습입니다. 조정이 크지 않죠. 그런데 조정이 왔던 자리를 보게 되면 구름층 자리에 한번 부딪혔어요. 이게 구름층,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니어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보이는데 위로 보면 더 평평한 클라우드 니어가 있단 말이죠. 저항 자리. 이 저항 자리까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지 이후에 아직 상승의 여력은 조금 더 있다. 코스닥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니어가 종목뿐만 아니라 주가 지수에도 통용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가 지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미국 증시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나스닥 어떤 위치인가요? 코스피와 똑같죠. 근데 코스피와 조금 다른 것은 코스피는 20 이평선까지 가지 않고 기준선까지 왔다라는 것. 나스닥은 20을 깼지만 지금 이 기준선 자리에 걸쳐 있다라는 것.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에서 일목균형표를 반드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저항과 지지 자리를 더욱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이 어쩌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3일 연속 하락을 했지만 이제 반등의 영역이 도달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나스닥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증시에 또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파도를 타는 게임이에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 빠졌다 이러한 파도를 타는 게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차트 보죠. 환율 차트는 제가 계속해서 선 하나 그어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 그어드렸죠. 근데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인해 회복을 하고 3종 바닥을 잡고 이제 돌이키는 이런 흐름이죠.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것도 클라우드 니어까지는 상승할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하락할 수도 있는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가 저항이 되기도 하고 지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흐름과 코스피의 흐름은 반대니까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밤 나스닥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상승이 내일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기대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파도가 치는 시장에서 다시 파도가 높게 칠 때 수익을 크게 챙기려면 어떤 보드를 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파도에 또 올라서야 되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그 시점을 우리 전문가들의 전문가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지 이후에 상승 여력 꼭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미국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면서 내일장도 정말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 0009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오늘 강의 자료집도 이 PDF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PDF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노란톡방 안에 신청을 해주시면 방송 끝나고 다 전달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 방송 안에서 퀴즈가 나가고 있죠. 이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에게 또 선물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꼭 함께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강했던 테마가 내일 장에서도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홍해 해협 내 예멘 반군의 화물 선박 공격으로 해상물류 차질이 벌어진 것을 두고 정부가 업계와 회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사들이 홍해 해협과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우회 항로를 선택하면서 운송 기간이 증가하고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임의 경우 108% 급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해운 테마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해운 관련 종목들로 이 첫 번째는 흥하해운이고요. 29.94%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한해운은 7.7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해운 관련 테마 첫 번째 종목은요. 흥하해운입니다. 오늘 29.94%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마감했는데요. 향후의 매매 전략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네. 해운 업계 이 상황에서 일단 이 흥하해운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들어주셨을까요? 네, 해운은 네. 액체 석유 화학 제품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급등하는 것은 이 회사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흥하해운이 해운주 중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작년도에 297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3분기까지 210억의 영업이익이니까 자본 잠식 상황에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한가를 시연을 했는데 상한가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를 봐야 되겠죠.
일봉 상황에서 저항을 돌파하면 그다음에 주봉과 월봉을 차례대로 보는 건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무언가가 보이죠. 제가 계속 강의했던 부분이에요. 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면 될까요? 어떤 패턴일까요? 앵커님? 흥하해운. 예, 힌트, 클. 클라우드니요? 네, 클라우드인데 네. 이게 지금 아, 주봉이란 클라우드. 말이에요. 주봉. 네. 클라우드가 어디에 있어요? 저 뒤편에 이렇게 예, 왼편에 뭉쳐있는 있죠. 것 같아요. 예, 네.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캔들이 가는 방향에서의 클라우드와 네. 캔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벗어난 상황에서 이제 평평한 구름층이 저 왼편에 고개를 왼편으로 돌리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 매물대입니다. 그 매물대까지 향해 가는 거죠. 그 흥황해운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눌림목이죠. 갖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지 마시고 주봉을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눌림목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만합니다. 저 클라우드까지 주봉에서 보이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상단에 가기까지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거쳐야 될 관문 하나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앵커님? 요 어떤 원, 투? 원, 투, 쓰리? 예, 쓰리. 그럼 뭐예요? 삼봉. 맞습니다. 예. 학습이 잘 됐죠. 아주. 네. 예. 삼봉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관문이죠. 1차 거쳐야 네. 될 자리. 그다음에 이제 2차 가야 되는 자리는 이제 클라우드 이렇게 딱딱딱 보면서 저항 자리에서 대응해 볼 수 있다. 흥하의 해운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죠. 흥하해운 일단 매수로 시그널 받아봤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오늘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놀라운 힘을 또 보여줬는데 재무 구조도 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도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이죠. 클라우드 니어 기법으로도 여전히 좀 누울 자리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담았다 하는 분들 혹은 오랫동안 끌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 종목으로 나도 또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전략 챙겨주시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문자로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0009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이러한 전략들 매일매일 챙겨가 보시고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다면 오늘의 투자 강의 PDF로 이 발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PDF 자료 안에는 또 계속해서 또 봐야 할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놓치지 말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신청합니다라고 노란투방 안에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고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요. 이 대한해운입니다. 오늘 7.75% 상승 마감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매매 이 향후 기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으면 오늘 두 종목 다 매수 시그널이네요. 어떤 또 모멘텀 같을까요? 모멘텀이 같을 수도 있고 네.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짚어드릴 텐데 역시 해상운임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재료를 이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앞에 이제 흥하해운도 해운이 들어갔고 대한해운도 해운자가 들어갔으니 당연히 해상 운송과 관련된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흥하해운은 아까 보셨듯이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 근데 시가총액이 7천억대거든요. 근데 대한해운은 재무 구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엇비슷해요. 한 7천억에서 7,900억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의 지금 재무 구조입니다. 영업이익이 2,700억, 3천억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네. 흥하해운의 거의 10배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하해운보다는 더 저평가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은 흥하해운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흥하해운은 상한가고 대한해운은 7%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매수의 편말을 들긴 들었는데 왜 애매하냐면 물론 상승을 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스윙 패턴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스윙 패턴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일봉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런 부분이 일단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앵커님? 삼봉. 네, 삼봉이에요. 네. 기가 막히죠.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패턴에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삼봉이거든요. 네. 우물쭈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삼봉을 자꾸 말씀드린 것은 우물쭈물 하지 마라. 상승을 할 때 이런 패턴을 보고 대응을 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일단 삼봉 패턴이 오면 그 자리 이렇게 저처럼 한번 그어보고 거기서 대응하는 게 좋고 때로는 이거를 이제 미리 그어놓고 그 가격대를 산출한 다음에 그 가격대 호가, 한두 호가 아래에서 매도를 미리 걸어놓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도를 걸어놓는 방법은 제가 자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토바 들어오셔서 어떻게 걸어놓는지 그것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가 막 상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매도를 놓쳐요. 대부분이 후회하세요. 아, 그때 매도할 걸. 이런 분들이 10종 8구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못하시는 것은 매도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고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뜨끔하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님들. 매도 자리에서 매수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매도 자리가 있고 매수 자리가 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매도 자리에서 대응을 했어요. 근데 윗꼬리 달고 밀렸죠. 윗꼬리는 물론 안 좋죠. 윗꼬리 긴 것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봉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일봉은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부족해요. 그냥 단기 추세만 보는 거고 스윙 패턴 중기적인 추세는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을 보니까 무언가 있어요. 뭔가 아주 평평한 자리, 이게 클라우드죠. 네. 정확하게 클라우드 니어예요. 니어라는 것은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봉에 앵커님? 주봉에 네. 클라우드. 그렇죠. 클라우드 니어. 네. 예, 클라우드 니어 패턴이에요. 제가 표시한 자리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력이 있어요.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봉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바로 제 주봉에서 표시한 저 자리까지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었죠. 대한해운도 매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언제 매수해야 되고 또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잘못된 판단을 또 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처럼 등대를 활짝 이렇게 비춰주시는 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 구할 타자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보고만 있지 마시고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0009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로 이 샵 0082번으로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셔서 오늘 강의에 대한 PDF 파일도 무료로 이메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 중에서 오사무엘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아스팔트 가공 및 판매 기업 한국석유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재 시간 3일 이란 남동부 케르만시의 모스크 인근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하며 최소 103명이 사망했는데요. 중동 전역으로 확정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석유가 오늘 하루 27.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는 한국석유인데요. 오늘 27.12%로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개별주로 이 종목을 왜 뽑아주셨을까요? 네,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석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배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개별주로 제가 뽑았습니다. 자, 배울 바가 굉장히 많으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석유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석유를 이렇게 뭐 가공하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것은 아스팔트 가공이니까요. 석유류니까 아스팔트, 특히 국내 블랙 아스팔트 시장 약 70% 점유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이에요. 근데 왜 배울 바가 있냐면 직장인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인분들이 일일 매매에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을 참여하기 어려워요. 이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봅시다. 이 종목은 실적이 좋으니까 제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재수 기기 스시가 뭐냐고요? 자,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따가. 네. 777 전략에서 제재수 기기 스시가 뭔지를 알려드릴 거니까 그걸 배우시기 바라고. 직장인분들에게는 이런 차트 유형을 자주 보시고 공략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끼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제재수 기끼 스시 그 다섯 번째 있는 게 끼란 말이에요. 끼. 과거에 끼가 있었어요. 끼부림이 있었어요. 그죠? 이 당시도 이제 국제 원유가가 올랐을 때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을 했죠. 근데 2달간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직장인분들이 바로 이런 매집 패턴을 보이는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7가지 패턴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또 클라우드 니어, 일봉 주월봉도 말씀드리고 커밴들, 금늘 매집 바닥 이렇게 다 말씀드릴 텐데 이게 매집 패턴이잖아요. 매집. 완전 바닥에서 매집하는 패턴. 이런 패턴을 직장인분들이 공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보는데요. 네. 일단 일봉에서 무엇인가요? 지금 이 패턴은. 앵커님. 일봉에서 네. 클라우드니어. 맞습니다. 이제는 바로바로 나오죠. 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시청자님들께서도 시청하시면서 네, 맞아요. 저거 어떤 패턴이야. 이제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는 호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린이를 탈출하셔야 되죠. 매도할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석유를 제가 더 이제 매수로 보자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앵커님 매수 자리인가 매도 자리인가요? 지금은 살짝 팔아야 되는 자리. 그렇죠. 맞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클라우드 이제 상단에 왔으면 매도 자리죠. 네. 그런데 월봉을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월봉. 이 자리. 네. 이 자리는 매도 자리죠. 매도 자리, 이 자리가 부딪혔던 자리가 언제입니까? 바로 일봉 상황에서 10월 달에 갔던 고점이잖아요. 바로 이 고점이 월봉의 클라우드 니어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고 빠졌죠.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도 클라우드 니어 여기서 19,000원 갔을 때 여기가 바로 클라우드 니어 주봉 아닙니까? 클라우드 니어 주봉과 월봉이 똑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네. 강하죠. 더블 저항이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눌림목 주어졌을 때 매집 패턴이죠. 매집은 어떤 거냐면 하락하는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쭉 펼치는 횡보의 패턴이에요. 과거에 끼를 부렸던 종목이 횡보를 하면 그런 종목은 직장인분들이 사셔서 기다렸다가 상승할 때 유유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뭘까요, 앵커님?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 말씀드릴 때 중요한 자리가 클라우드 자리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로 시작되는 자리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요? 예, 기. 기로 이 시작하는 게 있었나요? 26개 네. 캔들의 평균. 기. 준, 기준 라인. 뭘까요? 기준선입니다. 기준 라인. 기준선. 자, 기준선. 아, 자, 기준선. 자, 클라우드에서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중요한 게 클라우드와 기준선 이게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주봉과 월봉에서 기준선 자리는 강한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 전문가님들 중에서 일목균형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에는 안 보셨다가 제가 강의를 하는 이후에 일목균형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자, 일목균형표 기준선 자리 그리고 일봉에서 클라우드 니어 자리 어때요? 저항이 두 개죠. 더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매도 자리다. 삼국석유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매도 자리다. 아시겠죠? 매수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일봉의 클라우드 니어, 월봉의 클라우드 니어, 주봉의 클라우드 니어까지 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매수, 지금 현재는 매수가 아니고 더 충분히 눌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볼 만한 겁니다. 제가 개별 종목으로 가져왔지만 지금 매수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석유를 개별주로 담아봤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를 토대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담아봤는데요. 이런 분석이 없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이렇게 클라우드 니어를 어떻게 또 바라보고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니까요. 나도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 빠지지 않고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0009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이제 곧 투자 강의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 투자 강의 속에 담겨진 이 종목들이 담겨진 또 PDF까지도 이메일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신청합니다라고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고 투자 강의 하시면서 이제 알려주실 퀴즈도 있습니다. 이 퀴즈도 많이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투자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퀴즈가 좀 숨어져 있는 투자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강의일까요? 777 전략인데요. 777 전략 이전에 들었던 내용 아닌가 하는 분도 맞아요.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777 전략 이 틀은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종목들이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다 새로운 겁니다. 과거의 종목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메모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퀴즈가 나갈 텐데 퀴즈 맞히시면 되고요. 이 PDF 자료를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모하지 마세요. 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료 신청하시면 이 자료 다 드립니다. 여기 안에 종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에 부딪혔던 종목들, 버려야 될 종목들도 있고 이제 기회가 되는 종목들도 다 있으니까 자료들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제가 퀴즈를 드리니까 퀴즈를 맞춰주세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재빠르게 그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77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77 전략은 이겁니다. 7가지 매매 신호, 7가지 저항 지지, 그다음에 7가지 패턴 유형. 이게 777 전략이에요. 저만 쓰는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내용인데요. 자, 7가지 매매 신호는 제재수 깊기 스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무죠. 재무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재료,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가 필요하죠. 자, 이 재무와 재료는 펀더멘털입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수급이죠.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 위치, 끼부림. 이런 것은 기술적, 테크니컬. 그러니까 재무 재료가 펀더멘털이면 기술적 위치와 끼부림은 테크니컬적인 측면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보완해서 보는 거죠. 그다음 스케줄은 일정입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일정을 체크해야 되죠. 무슨 매출을 한다거나 또는 MOU를 맺는다거나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또는 수익을 올리는 그냥 매출 증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무슨 신기술을 개발했다거나 또 해외 진출했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스케줄이 있어야 되죠. 스케줄이 있으면 그날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마지막에 이제 재무 재료를 다 확인했고 수급도 확인했고 기술적인 것도 확인했으면 이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오면 내가 매도하겠다. 이제 다음 패턴을 보고서 대응을 할 텐데 시나리오 전략은 매도의 기술입니다. 매도의 기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9할 타자예요. 10종목 중에서 9종목 수익 냅니다. 바로 이 7가지 매매 신호에 기준한 종목들만 대응하기 때문에 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항자리, 준자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에서도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왕좌왕 하지 않아요. 주가 상승할 때 어디서 매도할지 방법들이 바로 이겁니다. 저항자리. 지지는 뭐예요? 반대죠. 5가지는 갖고요. 피보나치까지. 쌍바닥, 삼중바닥. 이것만 바뀝니다. 지지는. 그다음에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삼봉도 맞췄고 클라우드 니어도 맞췄죠. 이제 여러분들도 맞춰야 됩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퀴즈를 낼 텐데 중간중간 퀴즈를 내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핵심 퀴즈를 딱 낼 거니까 노란톡방 미리 들어오셔서 자, 정답 맞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패턴 유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도의 기법이 되기도 하고 매수의 기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수 자리가 있어요. 매수 자리가 있으니까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777 전략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37거래일, 제가 방송 6개월 쉬고 11월 9일 날 복귀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거래를 막 시작했는데 37거래일 동안 78종목을 공략했습니다. 딱 6종목만 손실이에요. 대단하죠? 네. 이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777 전략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6종목이 상한가였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35종목이 VI에 걸렸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VI 종목이 나왔다는 얘기죠. 누적 수익률은 897%,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11.5%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 내용이 정말 실제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To see is to believe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진짜 이 수익이 가능했어? 그리고 10종목 중에서 9종목 수익 내고 있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패턴이 있어요. 먼저 삼봉입니다. 1, 2, 3.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딱 만날 때 거기서 매도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파라텍도 최근에 1, 2, 3. 저기 딱 걸렸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전략 중요하다고 했죠, 시나리오. 상승하면 나는 여기서 매도해야지라는 그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매도 자리, 저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탈소프트 역시 1, 2, 3죠.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티웨이 항공인데요. 1, 2, 3. 3, 4까지도 만났는데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서 1, 2, 3, 4, 다섯 번째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티웨이 항공은요.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삼봉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삼봉이라는 자리를 이미 여기서 써먹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부딪혀서 하락한 거 딱 보시죠. 여기서 부딪히고 하락했죠. 삼봉이라는 자리에서 하락을 하고 이제 삼봉은 깨졌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티웨이 항공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티웨이 항공 눌림목 조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종목. 지금 이게 티웨이 항공이 월봉입니다. 월봉인데요. 기회가 되는 종목이다. 자, 아미노로직스 1, 2, 3. 아직 안 갔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777 전략 안에서 종목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롭다는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과거와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새로운 종목들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 틀, 777 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종목들은 새롭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니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클라우드 니어를 설명하는 분도 없어요. 제가 유일합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이 애널리스트 중에서 클라우드 니어를 설명하는 이 표현을 쓰는 사람도 저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로노인데요. 보로노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는 일목균형표를 설정하면 나옵니다. 자, 클라우드죠. 이게 구름청 상단이죠. 딱 거기서 하락을 했어요. 어제도 하락을 했고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니어의 핵심이에요. 매도 자리를 잘 보고 판단하자. 아나페스 윗골이 달고 밀리죠. 어디서요? 바로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제가 니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클라우드 니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매도 전략을 취하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가까운 것, 니어. 그 가까울 때 매도를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매도를 걸어놓자. 아이크래프트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자. 에드바이오텍 윗골이 달고 확 밀리죠. 저기서 매도 안 했으면은 그냥 20% 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매도를 했으면 가슴을 쓸어내리죠. 아, 매도 잘했구나. 그렇죠? 하락을 크게 했으니까요. 이제 기회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센서뷰. 식수지 관련 통신 기기 관련 종목이죠. 센서뷰 어떻습니까? 좋죠. 직장인분들에게도 좋죠. 매집 패턴이잖아요. 밑에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개걸음을 하면서 횡보하고 상승 패턴 그리고 클라우드 니어, 클라우드 상단이 보이죠? 기회가 됩니다. DI, 제재소 기기 스시에 부합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재무 이런 거 다 지금 확인 안 시켜드리고 있는데 네. DI 어떻습니까? 재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클라우드 니어 기회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봉월봉. 주봉월봉은 더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봉 상황에서는 그 상승의 그 클라우드 니어가 5% 10% 될지 모르지만 주봉월봉은 그냥 20% 30% 그리고 우리에게 수익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클라우드 니어의 주봉 월봉은 클라우드 상단을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오스테오닉 보십시오. 오스테오닉 주봉 월봉에서 클라우드 상단이 바로 저항이었죠. 그 자리 이상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매도 자리였다. 크게 빠지잖아요. 저기서부터 50%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자리를 잘 분별하자는 거고 우리 기술 투자 마찬가지죠. 우리 기술 투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과 같이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우리 기술투자는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크게 수익 낸 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서 바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5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던 바로 그런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바로 클라우드 니어, 바로 거기서 매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이제 네페스인데요. 네페스 이제 어떻습니까?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앵커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네페스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겠죠.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물론 기회가 되지만 그냥 높은 고점에 살 것이 아니라 눌림목, 저점, 지지 거기서 매수를 해야겠죠. ENF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되는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니어, 월봉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 툴젠 기회가 되죠. 유전자 가위 대장주거든요. 이것도 눌림목 공략을 해야겠죠.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정보공학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저 클라우드 상단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컵앤들인데요. 자, 컵앤들 패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확한 것은 컵 with 핸들 베이스 패턴이에요. 정확한 표현은요. 컵 with 핸들 베이스 패턴. 컵은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죠. 엠베처 투자인데요. U자형으로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컵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안내 드렸던 삼봉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삼봉 패턴을 보게 되면 1, 2, 3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 2, 3 삼봉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U자형 컵을 만드는 그 기간이 길 때는 삼봉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핸들 자리, 컵보다 핸들 자리가 당연히 컵의 상단보다 낮겠죠. 그 자리가 저항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을 저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삼봉의 고점을 바라보는데 왜 그 자리까지 바로 가지 않는지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U자형 이 패턴을 만들 때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물이 어느 자리냐면 3분의 2 지점이나 또는 절반, 하프 그 지점에서 매물이 형성되면서 매물 자리가 핸들 패턴의 자리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렵나요? 제 설명이? 아, 혼자 하면 어렵겠다. 어렵죠. 근데 제가 자주 설명드리니까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컵을 만드는 패턴에서의 매물대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컵을 만드는 상단의 3분의 2 지점 정도 또는 하프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핸들의 표시가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클라우드 니어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니어의 응용이죠. 자, 클라우드 니어의 응용 패턴이 바로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그 자리. 그 자리 매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확 빠지죠. 주가가 빠지죠.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은 급락을 부르는 패턴이니까 매도를 잘 한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어요. 급락을 부르는 패턴이니까 매도를 잘 해야 된다. 자, 기회가 되는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박셀바이오예요. 박셀바이오 바이오 종목인데요. 암 완전 관해와 관련된 종목이죠. 자,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니어 바로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죠. 그죠? 앞서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매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너무 잘해서 제가 박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윗꼬리 달고 밀리잖아요.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셨는지. 왜 그 이후로 주가가 무려 50% 이상 빠졌으니까요. 50% 이상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컵 핸들을 만들죠. U자형 핸들, 약간 비스듬하지만 U자를 만들고 핸들을 만들어요. 자, 핸들 만드는 저 자리에서 매도를 잘 해야겠죠. 아직 안 왔습니다. 기회가 됩니다. 혹시 박셀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엠벤처 투자인데요. 엠벤처 투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앞서서는 이렇게 보여드렸죠. 저기서 매도했어야 된다. 그런데 다시 또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에요. 아까는 이 자리가 매도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매도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컵을 한 번 만들고 두 번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W로 만든 거죠. U자에서 W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컵 위드 핸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핸들의 상단까지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끼가 보이죠. 이런 끼 부림을 보이면 또다시 상승해서 결국 저항 자리까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에메리츠 투자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매도 포인트에서는 정확하게 잘 매도를 해야 돼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이제 급룰 패턴입니다. 급룰은 뭐냐면 앵커님 아시죠? 급룰은 뭐죠? 급룰은 뭔가 계속 바닥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보여주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급룰. 갑자기 눌린다. 예, 그러면 갑룰로 뭘까요? 바꿔야죠. 갑룰. 그러게요. 네. 급하게 누른다. 그렇죠. 아. 예, 예. 아주 빠르세요. 네. 센스가 있으십니다. 갑룰이 아니라 급룰. 네, 갑룰이 아니라 급룰. 갑룰도 괜찮은데? 아, 바꿀까요? 괜찮아요? 오. 다음에는 갑룰로 바꿔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갑자기 누르는 거 괜찮네요. 네. 예, 급하게 누르는 거. 급등했다고 누르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급룰 패턴의 핵심은 뭐냐면 네. 급하게 누르고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급룰, 급하게 누르는데요.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또 더 빠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싸다구 패턴이에요. 싸다고 샀는데 싸다고 맞는 것. 그게 싸다구 패턴인데요. 그런 패턴과 급룰 패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하 1층의 종목을 샀는데 지하 2층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급룰은 급하게 누르는 것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주식을 발굴하는 기법 7가지 말씀드렸죠. 제재수, 기기스시, 재무와 재료가 핵심이에요. 급룰의 핵심은 재무도 좋고 재료가 있는데 눌렀다? 그러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애니농률 보세요. 급하게 눌렀는데 급하게 누른 것이 시간에서 크게 오르고 갭상승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재무도 좋고 재료도 좋아요. 그래서 급하게 누르니까 눌림목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지가 되는 포인트가 121선과 61선, 중장기 이평선이에요. 제가 저항을 잡는 7가지 기준 말씀드렸죠. 네.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그다음 지지가 되는 자리 7가지 또 말씀드렸어요.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인데요. 중장기 이평선이 60120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지지잖아요. 급하게 누르면서 중장기 이평선 2개의 더블 지지가 확인되는 바로 그런 자리가 급소라는 거예요. 매수 급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V자 반등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급룰 패턴이 재밌습니다. 아주 짜릿하고 재밌어요. 대하TI 이거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다뤘던 종목 아닙니까? 급하게 눌렀잖아요. 급하게 누를 때 매수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노란톡방 계신 분들 바로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급반등 나오죠. V자 반등. 급룰의 핵심은 뭐다? 급반등이다. V자 반등이다. 그런데 핵심은 재무와 재료다. 특히 재무는 턴어라운드, 재무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료가 있는 것. 대하TI는 재무도 좋아지지만 재료가 있잖아요. 철도와 관련된 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철도도 있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 철도 지하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서 상승을 한 겁니다. 급룰의 패턴의 핵심이 뭐냐고요? 핵심 재무 재료다. 아시겠죠? 급룰 재무 재료 이걸과 연관시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VT인데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급하게 눌렀어요. 재무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급하게 누른 다음에 행보를 했어요. 이제 완만한 V자.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V자가 확인 안 되지만 주봉에서 V자가 확인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준인데요. 원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급하게 눌렀어요. 재무가 좋아지는 2차 전지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고 계약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인데 갭상승했다가 누르죠. 갭상승 왜 했을까요? 시간에 올랐으니까. 시간에 올랐을 때의 의미가 있었겠죠. 뭐 어떤 재료가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에 올랐는데 갭상승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원준을 급하게 눌렀는데 기회가 되겠죠. 이제 지지되는 자리에서 매수해볼 만하다.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매집 형태 그리고 완전 바닥이 이제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직장인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앞선 것들은 단기적으로 매매 패턴을 보여주는 거니까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대응이 어렵다면 이제 매집 형태 같은 이런 패턴은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자, 넥스타이 보세요. 넥스타이 2개월간 매집이란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매집 패턴이죠. 아까 매집 패턴의 종목 보여드렸어요. 뭐였어요? 한국석유. 개별 종목을 갖고 왔던 그 종목.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따로 노란톡방에 공략 안내를 드립니다. 직장인분들이 공략할 만한 종목입니다. 이런 힌트를 드리니까.
자, 넥스타이는 여기서 100% 올랐습니다. 오킨스 전자도 매집 패턴이죠. 이건요,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매집 패턴이라 그러면서 오킨스 전자를 올려드렸어요. 그 이후로 12월 달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오킨스 전자 제가 매집 형태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B2N 어떻습니까? 매집이죠.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횡보예요. 횡보를 하면서 충분히 매집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패턴이 뭔가요, 앵커님? 위에 보이는 패턴이? 클라우드. 맞습니다. 구름이. 예, 네. 클라우드 니어 보이잖아요. 충분히 매집하고 이 종목이 노리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대한금속 어때요? 충분히 매집이 되고 있죠. 이 종목도 재무와 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매집하면서 함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자, 마지막으로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은 그냥 이렇게 이제 구름층 하단이 지지 자리가 되는 매수 패턴. 주봉에서 네오이즈 바로 구름층 하단이죠. 동시에 3중 바닥입니다. 1, 2, 3. 구름층 하단이면서 3중 바닥. 매수의 기회가 됐죠. 거기서부터 지금 30%가 올랐습니다. 완전 바닥이 이런 패턴은 종목들 공략해야 됐죠. 이 종목은 지금 히든으로 가려졌네요. 1, 2, 3. 3중 바닥으로 잡고 있는 종목.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떤 패턴일까요? 요겁니다. 자, 범용 건영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런 패턴이네요. 자, 어떤 패턴일까요? 요렇게. 자, 10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 자, 보셨죠? 이제 자, 퀴즈 나갑니다. 이렇게. 어떤 유형일까요? 1번 클라우드 니어, 2번 컵앤들, 3번 매집, 4번 금늘.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정답을 입력해 주십시오. 어떤 유형인지 정답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패턴을 공략하면 좋을지 히든 종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히든 종목은 이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77 매매 기법 안에서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 시기에 맞춰서 새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시 업데이트된 그런 자료집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꼭 놓치지 말고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퀴즈가 나갔죠. 이 범양건영은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였는데요. 선지가 지금 4개가 있었습니다. 이 4개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답을 꼭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기법이 적용된 히든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기법이 적용됐을까요? 네, 화면에 보시는 바로 네.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인데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올해 총선이 있습니다. 네, 총선 수혜가 될 만한 방송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방송 종목이고요. 이런 패턴을 만들었어요. 이런 패턴을 만들면은 결국 어디까지 간다는 것이 보이죠. 앵커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인가요? 바로 알 것 같아요. 네. 저기 위에 구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니어입니다. 클라우드 네. 니어인데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니까 더 가능성이 높고 수익률도 크겠죠. 자, 이 히든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고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도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에 딱 들어맞는 종목으로 담아봤습니다. 이 종목은요, 누울 자리가 있는 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셨는데요. 힌트를 좀 주시기는 했지만 종목명은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 가봐야 되고 얼마만큼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도 나갔죠. 이 퀴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1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0009번 이렇게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이 종목들이 정말 많았던 이 자료집도 무료로 이메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차게 여러 가지 자료와 그리고 이런 비법들도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홍해에서 예멘 반군의 화물 선박 공격으로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여기를 지나는 선사들이 우회 항로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해운 테마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모두 다 매수 시그널 받아봤고요. 히든 종목은 방송과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해서 클라우드 니어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종목명과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